오늘은 챕터 7의 2강 자청액을 완벽 분석 2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년 전에 쓴 글을 바탕으로 제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마 지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자청이니까 되지 약간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5년 전에는 완전히 제가 무명이었기 때문에 무명 시절에 어떻게 돈 버는 글쓰기를 써서 사람들을 이끌어 왔느냐, 제가 이제 이상한 마케팅을 처음 만든 때가 딱 벌써 5년이 됐네요. 시간이 빠른데,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인용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한번 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야기했듯이 내 말에 권위가 안 실릴 때는 어떤 권위자를 인용해서 도입부를 쓸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죠. 내가 만약에 건기식, 건강기능식품 같은 걸 팔려고 해요. 그럴 때 파는 사람이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이게 상대방이 안 믿는단 말이야. 근데 제가 옛날 20살 땐가 서울대 의대 교수가 개발한 화장품, 이 제품을 그냥 별 의심 없이 샀던 기억이 나요. 인간은 권위자에 대해서 좀 복종하려는 심리가 있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유튜브도 보면은 본인이 어떤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걸 재생산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몰입의 방이라는 만약에 제품을 판매한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집중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권위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일반 사람들, 대중들, 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성능문 교수님이 몰입에 대한 되게 권위자로 유명하죠. 그래서 서울대, 공대 출신의 몰입 저자가 이제 만든 혹은 추천하는 몰입의 방이라는 제품이 있다라는 글의 요지를 글이라던가 아니면 상세 페이지나 광고를 쓴다면은 그 제품은 불티나게 팔릴 수밖에 없겠죠. 판매하는 셀러들이 말하는 것보다 권위자를 인용하는 게 훨씬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쓸 때 도입부에서 인용하기를 사용하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가 있어요. 몇 년 전에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이라는 책이었던 것 같아. 그 책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하버드대 졸업생 90%를 한 10년, 20년 뒤에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혹시 어떤 수업이 인생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냐? 그런데 90%의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자기는 모든 수업 중에서 글쓰기 수업이 가장 의미가 있었다라고 답했대요. 물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과장일 수도 있고 뭐 이게 진짜 신빙성이 있는 정보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그냥 하버드대생들이 제일 좋았다가 아니라 하버드대생들이 20, 30년 후에 가장 좋았던, 인생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수업이 뭐였냐라고 했을 때 글쓰기라는 게 되게 스틱이 되는 말이죠. 이 저자도 제가 봤을 때 한국 저자였던 것 같아요. 한국 저자가 글쓰기 관련 책을 쓰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 베스트셀러 작가도 아니고 어떤 권위가 없단 말이야. 근데 하버드라는 권위를 빌려갖고 하버드와 관련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 제 기억에는. 근데 하버드 글쓰기 수업 플러스 하버드 졸업생들이 이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포문을 여니까 되게 글을 읽고 싶게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 사람이 만약에 그냥 나 책 3권 써봤는데 글쓰기 수업 시작할게 어때요? 아무도 보지 않겠죠. 내가 책 내본 적은 없지만 글쓰기 수업 할게 하면은 아무도 사지 않겠죠. 근데 권위, 인용을 빌려와서 판매를 했던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제 상세 페이지나 초반 글을 보면은 제프 베조스라던가 뭐 워렌 버핏 막 이런 어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천재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글쓰기 강조하는 거를 인용해서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글을 쓸 때 가치 입증을 하고 싶은데, 권위 부여를 하고 싶은데 애매하다 싶으면은 이 사람들의 말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행자를 쓰거나 어떤 책들을 쓸 때 내 말이 뭔가 CR도 안 먹힐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영어로 구글링해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을 검색을 해서 그거를 가져오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가 있으면 빌 게이트에다가 글쓰기라는 두 단어를 영어로 만들어서 검색을 하면은 어떤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인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쓴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자체 주제가 막 재밌으시진 않겠지만 같이 분석을 해볼게요. 저도 이제 즉석에서 보면서 분석을 해야지 좀 더 생동감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오랜만에 5년 만에 이제 글을 보고 있는데, 네이버가 망하는 시기. 그러니까 지금 검색엔진 최적화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해요. 검색엔진 최적화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재미가 없는 단어죠. 이거 자체가 아무도 관심이 없는 분야란 말이에요. 특히 엔진, 막 최적화 이런 단어 자체가 추상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읽고 싶지 않아. 근데 그거를 그나마 읽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친숙한 네이버가 망하는 시기 예언하겠다 라고 약간의 어그로성을 끌어서 제목을 만들었어요. 이 당시에도 그렇고 자청할 때도 그렇고 가장 대중성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돈이죠. 그래서 이때 네이버 망하는 시기 자체도 저는 표본이 낮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이버 망하는 시기가 이제 표본이 낮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너네 부자로 만들어줘.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때 당시 알려진 것도 아니고 아트라상은 성공했지만 사업가로서는 첫 발을 내디디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오히려 네임밸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때 또 어쨌든 제가 돈을 벌고 있는 시기였으니까 그걸로 같이 입증하면서 들어갔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 어쨌든 5년 전이니까 좀 더 어설프겠죠.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어떤 글을 썼어요. 제가 이 부분을 군대에서 29살 때 읽었었는데 되게 인상적이어서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미래의 시류를 읽고 그곳에 그저 서 있을 뿐이다. 그러면 알아서 물줄기가 나를 성공의 길로 안내한다. 나는 그래서 억만장자가 되었다. 제가 지금 37인데 29에 군대를 갔죠. 그때 이제 책을 진짜 많이 읽으면서 IoT가 되게 개발되고 전기차가 되게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또 영상 컨텐츠가 되게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그게 이제 군대에서 진중문고라고 했어요. 그 진중문고에 선정된 도서들이 이제 군대에 오는 건데 제가 다 읽고서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때 글을 쓸 때가 아마 32살이죠 그래서 이때 저는 이제 영상이라는 게 되게 핫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물줄기를 탄 거죠. 제가 처음에 저랑 이제 주원규 형이랑 이제 2019년도에 자기개발 컨텐츠에서 제일 유명했잖아요. 김작가TV 그 형도 그때 들어왔던 거고, 그래서 그때 들어왔던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하던 거 그냥 그대로 하니까 그 업계에서 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개발이라던가 어떤 경제적 자유 컨텐츠를 다루는 사람들 중에 저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출발했기 때문에 그냥 물줄기가 그냥 나를 태우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떠들면 떠들수록 제가 영향을 받아서 제가 이제 잘 되는 구조가 되는, 되게 운이 좋은 상황이었던 거죠. 뭐 어쨌든 잠깐 딴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물줄기 시류를 읽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 플랫폼이 뭔가가 나오면은 무조건 시도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번에 스레드라는 것도 나왔죠.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서 스레드 한 번씩은 해봐라, 안 될 수도 있지만 무조건 초반에 해봐 라고 했던 게 이런 같은 맥락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이제 글쓰기 외의 이야기인데 잠깐 얘기했고, 결국에 이제 다시 보면 중국의 억만장자 사업가 중 한 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마윈인가? 어쨌든 그쪽 라인들, 그 사람이 했던 말이야. 이 사람의 이름이 그 당시에도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대충 썼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집중력을 확 높이는 거죠. 제가 인상 깊었던 말이었기 때문에 지적인 사람들은 확 호킹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이 통찰 덕분에 어린 나이에 아무 기술력 없이 자선과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여기서 지금의 저였다면 여기에 이제 드림플러스라는 제가 공유 사무실 엄청 좋았거든요. 여기에 사진들을 좀 넣었을 것 같아. 그리고 제가 타는 차라던가 이런 것들을 넣었을 텐데, 이 당시 5년 전만 해도 제가 좀 이제 글 부심이 있다 보니까 글로 모든 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 반박 제거를 못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주장을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자수성가야 라는 걸 보여줬으면 또 글이 더 잘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시 내려가서 검색 엔진이라는 걸 결국 읽게 하기 위해서 부자도 데려오고 내가 자수성가야, 그래서 내 말에 권위가 있어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복습하면은 심리분석이랑 후킹, 권위부여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금 심리분석을 해서 검색엔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그렇게 풀어나가면은 좀 더 대중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억만장자 이야기를 통해서 후킹을 시켜. 근데 여기서 좀 더 잘하려고 했으면은 이때 이 회장님 사진이랑 이 회장님 시가총액 이런 거를 바로 보여줬으면은 구체성을 주는 거죠. 추상적이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항상 구체성을 주고, 그 다음 권위부여로 이거 글 쓰니 나도 그래도 한 달에 뭐 한 7, 8천 원 벌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이제 뭔가 입증을 했었으면 좀 더 좋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복습을 하면 한 문단에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죠. 제가 이때도 이 글은 약간 각 잡고 썼기 때문에 세다 원칙도 적용이 돼 있어요. 지금 보면은 두 번째 문단도 보면은 문장들이 짧죠. 막 엄청 짧다 이런 건 아닌데 거의 군더더기 없이 짧아요. 근데 여기 조금 긴 부분들이 있긴 있네. 여기 아직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주장을 했죠. 결국에 이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에 있어서 검색 엔진의 미래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검색 엔진을 이해하는 게 제가 바로 유튜브 알고리즘을 제가 잘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검색 엔진을 이해하면은 유튜브 알고리즘도 이해하게 되고 인스타 알고리즘도 이해하게 되고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보면은 결국에 이제 어떤 주장 근거들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고, 근데 여기에 좀 더 자료들이랑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는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어설픈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초반에 권위부여가 안 돼 있으니까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
막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자고 내가 얼마나 전문가고 약간 이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 부분을 보면은 SEO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걸 해야 된다. 결국에 이제 약팔기 들어갔죠. SEO 검색 엔진 최적화를 통해서 너가 이거를 미리 알고 이걸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상한 마케팅에 맡겨야 된다라는 이제 논조의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을 그냥 훑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에 문단을 보면은 이미 한국어 네이버에 익숙해져 있대. 근데 지금 구글이 검색지를 높이면서 점유율을 이제 높이고 있어. 근데 여기서 네이버 CEO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네이버에 익숙한 한국이 이탈되지 않게끔 검색 엔진을 구글 엔진처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네이버도 지금도 보면은 원래는 네이버 동영상만 노출했는데 유튜브도 노출을 해주죠. 검색 결과에서. 그리고 옛날에는 진짜 다른 웹사이트는 아예 노출이 안 됐어요. 무조건 네이버에서 만든 사이트, 네이버에서 만든 블로그, 네이버에서 만든 뭔가만 노출했어. 근데 이제 제가 이 글에서 예언했던 대로 이 네이버가 생존하기 위해서 결국 네이버 안에서만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웹문서를 노출한다던가 구글에서 검색되는 것처럼 타 사이트들, 원래 나무위키조차도 검색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나무위키 다 검색되고, 결국에는 네이버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구글처럼 변해야 된다라는 걸 5년 전에 제가 논지의 글을 이제 썼던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가 망해가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제 예언대로 결국 구글화를 하면서 제가 네이버에 점유율을 주는 일은 적고 네이버와 구글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것입니다. 결국에 구글을 압도적으로 이긴다가 아니라 점유율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수인 거죠. 그러면은 그걸 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SEO라는 게 있어요.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해서 지금도 만약에 이제 구글에서 제외 상담이라는 걸 친다던가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걸 치면은 아트라상이랑 이상한 마케팅이 떴었어요. 근데 지금 아마 이상한 마케팅은 이번에 최적화 작업을 안 해놔가지고 좀 밀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최적화 작업을 해놔가지고. 어쨌든 이 SEO 작업이 원래 구글에 검색되는 걸 노리는 회사들만 했던 작업이에요. 근데 이제 네이버도 결국에 그렇게 변할 거기 때문에 너네 검색 엔진 최적화 SEO라는 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상한 마케팅에 결제를 해야 돼 라는 거에 논지에 전문성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면은 맨 위에 네이버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글, 이게 이제 맨 위에 있죠. 그리고 글 내용 안에 4-5번 반복이 됐겠죠. 그러면은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거를 구글에서 검색한 사람, 네이버에서 검색한 사람들은 1-2년 동안 제 글이 노출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SEO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결국에 이 글을 보게 되고 전문성을 느끼고 이상한 마케팅에 의뢰를 해서 결제를 하게끔 유도를 한 거죠. 지금 이 상품을 하고 있진 않은데 어쨌든 이제 돈이 되는 글쓰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글을 요약을 하면은 네이버랑 구글이 있었어. 그럼 구글이 결국 먹고 있었어. 이걸 왜 먹냐면 네이버가 자기 폐쇄적으로만 돌아가니까 구글의 검색 엔진이 훨씬 강력하고 더 효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점점 이쪽으로 이탈했어. 그러면 네이버에서 할 수 있는 수는 네이버에서 구글처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어차피 네이버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원래 9대1에서 8대2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네이버가 구글처럼 검색 엔진을 만들어버리면은 8대2에서 잃어버리진 않는 거지. 그 수치 자체가. 실제로 제가 5년 전에 예언했던 대로 그렇게 됐고 결국 네이버가 구글화 되면서 결국 SEO가 되게 중요해졌고 결론적으로 점유율을 거의 뺏기지 않았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진짜 5년 전에 쓴 글 그대로 지금 5년이 지나서 현재 상황이 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는 결국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논리적으로 작성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 SEO 최적화라는 거를 모든 사업자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당시에 이별상담, 재회상담, 연애상담 이런 걸 검색했을 때 아트라상이 구글에서 1등을 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네이버에서도 1등에 떴었고 그 당시에 이 글대로 해서 됐던 거죠. 그래서 이 글은 이제 맛보기고 이 맨 마지막에 보면 SEO 검색엔진 최적화라는 거를 다룰 예정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전문적인 글을 계속 발행할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왜 돈이 되는 글쓰기냐면은 이 당시에 검색엔진 최적화가 제가 외주를 줘서 300 정도에 맡겼어. 근데 그 당시에 SEO가 아예 없을 때예요. 그래서 400만원 500만원 받아서 저희가 맡겼었던 외주했던 데랑 계약을 해서 100만원, 200만원을 수수료로 받는 구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글 쓰고서 한 달에 10개만 들어와 줘도 1000에서 2000만원을 버는 구조였던 거야. 되게 신기하죠. 이 글이 이제 그런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지금은 검색엔진 최적화가 완전히 대중화돼서 크게 유의미하진 않아졌지만 이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상한 마케팅에도 돈이 되는 사업, 돈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구별을 했죠. 결국 본질 강화가 중요하다. 결국에 SEO 이 사업 자체는 본질 강화가 한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사업화적으로 이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적인 관점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글쓰기 수업에서 갑자기 사업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결론을 지면은, 글을 쓸 때 내가 권위가 너무 약하다 하면은 권위자를 포함해서 어그로를 끌거나 상대방의 이점을 확실히 당길 수 있는,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글쓰기는 머리가 좋아져 라는 걸 주장하고 싶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영어로 구글링을 검색을 해서 이 권위자가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또 인터뷰가 나오겠죠. 그럼 그거를 인용을 하면은 훨씬 강력해지는 거예요. 네, 오늘 인용하기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오늘 제가 하나하나 제가 5년 전에 쓴 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과제도 제가 썼던 글, 검색엔진 최적화 네이버가 망하는 시기 예언이라는 걸 검색을 하시면은 이 글이 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서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만 해도 32살에 쓴 글과 37살에 쓴 글이 확실히 레벨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발전해가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초사옥을 쓰기 들으시는 분들도 다 빠르게 발전하려고 들으신 거니까 더 빠르게 발전하기 위해 꼭 과제 수행해 주세요. 과제하라고 계속 잔소리를 하는데,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